쇠양을 막론하고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던 철. 수수께끼 왕국, 신비의 나라로 불리는 가야 왕국 역시 철을 바탕으로 강성하였습니다. 문헌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자들은 오로지 지표 조사나 발굴 조사를 통해 이친 왕국, 가야의 퍼즐을 하나둘 맞춰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가야사를 이야기할 때 주목받지 못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동부 산간 지역입니다. 그동안 백제, 고구려, 신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존재감이 미미했지만 영남 지역뿐 아니라 내륙 깊은 곳, 전라북도 동부 산간지대에도 존재했던 가야. 백두대간에 깊이 감춰져 있던 신비로운 나라, 전북 가야를 만나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의 가야사는 특히 오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뒤늦게 등장했지만 전북 가야의 존재는 학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화려하고 대단했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이곳 광주-대구 고속도로입니다. 1982년 영호남 화합을 목적으로 진행된 88올림픽 고속도로 공사에 앞서 남원 월산리 고군분 1차 발굴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시대를 알 수 없는 9개의 큰 고총이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사실 그것은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가야의 실체로 그동안 영남권에 한정됐던 가야의 영역이 처음으로 전북 동부 지역으로 확대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당연히 백제고분일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추정에서 발굴 조사를 하다가 가야 유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전라북도에서 가야 유물이 나오다니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됐고요. 전북에서 가야계 유물이 나온 것만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고총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가치였습니다. 특히 당시 출토된 유물들 가운데 이 철제 방어구는 가야 유적 중에서도 지배자급 무덤에서만 출토되던 것이었습니다. 말을 탈 때 필요한 제갈과 발걸이, 편자들도 함께 발견되는데요. 이 역시 일반 무덤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보기 드문 유물입니다. 월산리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무엇보다 학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금, 은으로 문양이 새겨진 둥근고리 칼자루. 금과 은을 이용한 화려한 장식품으로 이는 무덤의 주인이 사후에도 생전의 권위와 신분을 그대로 누리길 바라며 넣어준 위세품 중의 하나입니다. 고분의 주인이 상당한 지배계층이었고 더 나아가 이 일대가 중요한 정치체이었음을 이 칼자루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후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2010년 추가 진행된 발굴조사. 가야에 관심 있는 학자들의 이목을 온통 남원 운봉고원으로 집중시킬 만한 보물 중의 보물은 바로 이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천계호와 철제 자루소치입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에 많이 제작된 천계호. 당시 한반도는 청자 제작 기술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는데요. 청자 천계호가 가야 무덤에서 출토된 사례는 월산리 고분군이 유일합니다. 함께 발굴된 철제 자루소 역시 최상류층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물로 지배자급 무덤에서만 발견되어 왔습니다. 월산리 고분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도 40여 개의 대규모 고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에서는 지난 2013년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유물은 청동거울과 금동신발입니다. 이는 그동안 가야계 고총에서 발견된 적 없는 유물일 뿐만 아니라
백제의 왕릉급에서만 나온 귀한 물건이었기에 다시 한번 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남원시 운봉고원 일대와 장수군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가약의 고분은 장수군이 240여 기, 남원이 180여 기 등 모두 420여 기가 넘습니다. 이곳의 고분들 모두 그 모습이나 안에 감춰져 있던 유물을 통해 여러 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며 나름의 자생력을 갖춘 가야의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국에 휩쓸리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이어온 가야. 그 힘은 바로 철을 만드는 재련 기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철을 만드는 과정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철 생산은 지금도 최고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내 최고 품질의 철 산지로 손꼽히는 운봉고원. 운봉고원 일대에서 발견된 제철 유적지는 모두 30여 개소에 이르는데요. 전북 동부 지역으로 확대해보면 제철 유적지는 모두 300여 개소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나라의 철 생산과 관련된 유적지 가운데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이는 곳에 전북 가야가 존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북 동부 지역을 무대로 가야 소국으로 발전하는데 철의 생산과 유통이 결정적인 공헌을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전북 가야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봉수입니다. 지금까지의 지표 조사를 통해 가야계 유적이 발견된 곳에서 90여 개에 이르는 삼국시대의 봉수가 발견되는데요. 그래서 지역 학자들은 전북 가야를 봉수왕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봉수는 변방의 소식을 중앙으로 급박하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세력의 중심지가 그 종착점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전북 동부 지역 봉수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장수입니다. 가야와 백제의 경계가 되는 완주를 시작으로 진안과 장수를 잇는 봉수의 길을 통해 백제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국경 방어 체계의 일환으로 봉수를 축조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흔적, 바로 봉수와 함께 존재했던 산성입니다. 순창군 동쪽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철산지를 기반으로 주변국과 교류하며 성장했고 군사력과 최첨단 통신시설까지 운영된 전북 가야. 그 주축이 된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전북 동부. 백두대간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을 호령했다가 자취를 감추었지만 하나둘 밝혀지는 흔적을 통해 베일에 감춰진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전북 가야. 이를 제대로 밝히고 알리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장수와 남원에서는 가야 지킴이를 구성해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우리 지역 가야사 홍보에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역사 규명을 위해 오늘도 많은 학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이 땅에 독자성을 갖춘 전북 가야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쓰이고 있는 역사 전북 가야. 그 찬란한 이름이 전북을 넘어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을 날을 기대해 봅니다.